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65페이지 미등기 양도자산 나오죠. 그 말 그대로 미등기 양도사는 등겨지 아니하고 양도한 자산이다. 그 말이요. 그럼 등겨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규정이 있어서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불이익을 뭐 순서는 아니지만 우리 공부 흐름대로 보면 이미 종합정리입니다. 딱 법률에는 딱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 우리 과정적으로 공부했던 걸 정리인데,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과세라든가 감면, 면제, 그래서 비과세 감면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불이익이 뭐냐? 불이익은 이 계산공제가 조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토지 건물은 3%가 공제인데 미등기는 0.3이라고 그랬죠. 10배 정도 적게 받잖아요. 그게 불이익. 계산공제 배제가 아닙니다. 계산공제 조율을 받는 게 불이익입니다. 자, 다음에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래서 특별공제 못 받고 기본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세율은 가장 높은 70%를 받는 게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입니다. 이 정도 불이익을 받으면 미등기를 팔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니? 자, 그런데 이 불이익을 받는데, 어려운 말인데,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자산이 있더라. 그 말. 우리 교재로 한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등기한 것으로 간전, 의제된 거다. 그 말. 실제 등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등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 말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불이익을 안 주겠다. 그 말이요. 미등기 상태로 양도를 했는데 등기한 것으로 간주한 의미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제외된 경우가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6가지. 뭐 7 개수 중인 거 아닌데. 자, 내는 핵심은 첫째. 보세요. 장기 할부 조건에 관해서 취득이란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있습니다. 이게 조전은 통 1번으로 되어 있겠죠? 자, 통 2번. 동그라미죠? 가로인가요? 동그라미죠? 통 2번에 보면은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 법원 결정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 자, 세 번째, 비과세 농지가 있고, 네 번째, 감면 농지에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는 허가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교재 가로에 6번으로 되어 있겠죠? 잠깐만, 이게 아니라, 맞네. 5번. 비과세를 묶어놨으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3번에가 비과세 농지, 감면 농지를 묶어놨어. 그래서 4번이 1세대 1주택이고,
5번 있죠. 5번은 상속이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나오죠. 그 규정은 지워버리세요.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아니하고 양도할 경우는 불이익을 다 받습니다. 올해 개정 내용이요. 그러면 개정세법 프린트 좀 찾아드려야 되니까 없네? 안 보이네? 하나 안 뒀네. 아, 교재 안 써놨으니까. 자, 여기서 왜? 5번은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정리 안 해놨네요? 자, 10번 다시 봐요. 지금 장기 할부 조건,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를 하고 싶어도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를 못했어. 확정이 안 됐으니까. 법원 결정으로 등기하지 아직 마라. 그런 경우 양도했을 때 원래 미등기로 팔면 불이익을 다 받는데 이런 경우 등기 못하는 경우는 보세요.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불이익을 제외된단 말은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기본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등기항수로 간주하니까. 뭐 등기항으로 이는 불이익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미등기인데 그 불이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제외된 자산 경우는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거든. 비과세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런 제외된 경우는 장기 할부 조건과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은 좀 더 기억을 해달라. 그 말이. 자, 이해를 하시면서, 자, 다음은 이제 267페이지 봐보세요. 이월과세가 나옵니다. 이월과세. 자, 그리고 268페이지 보시면 부당이 계산 부인 규정이 나오죠. 나오죠? 자, 그 내용에, 자, 먼저, 자, 268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그만 이유가 있으니까. 자, 양도소득, 부당 행위, 계산이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을 부단히 감소시킨 거래가 있더라. 그 말이야.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특수관계로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을 부단히 감소시킨 거래가 있는데 그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그 행위로 인한 부당이죠. 계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남편 말고 부인. 세법 시간은 부인만 공부합니다. 남편은 안 합니다. 왼수 같으니까. 부인만 합니다. 부인.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양도소득을 부단히 감시킨 거래인데 그것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안민식 없는 정말 타인한테는 싸게 팔고 비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런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다. 뭐 특수관계인은 오른쪽 하단에 참고로 있잖아. 쉽게 말하면 본인과 배우자, 형제, 자매, 친족, 혈족 등 사촌 이런 것들 다 볼 필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친척들을
본인과 표현한 특수 관계이다 그 말. 그럴 때 양분이 감수인 거래란 보세요. 시가. 자,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성립될 수 있는 가격을 시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시장 가면은 여러분이 가든 제가 가든 가격 똑같잖아요. 그래? 불특정 거치는 거래 가격. 그 시장 가격이다 그 말이에요. 시장 가격이 있는데 시장 가격보다 대가. 자, 시장 가격보다 대가. 대가로 주고받는 금액. 뭐 시장 가격보다 대가가 현저하게 미달하게 팔았다 그 말이에요. 자, 시가보다 대가가 현저하게 이게 초과해서 취득한 경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저하게 미달하게 팔았죠. 이걸 잘난 척 하면은 미달이면 가격 낮죠. 저가 양도. 자,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했죠. 이걸 잘난 척 하면 고가 양수.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판다거나 높은 가격으로 산 경우다 그 말이. 왜? 차익을 주려니까. 양도 차익은 파는 금액이 낮으면 차익이 적고 과거로 취득 가격이 높이면 차익이 줄잖아요. 자, 그래서 양도 가액을 낮추든지 산 가격을 높일 경우인데 이럴 경우 차익이 줄어드니까 양도세가 줄어들어. 그런데 특수 관계인 거래인 걸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하면은 이걸 무시해버리고 시가로 산정하겠다 그 말. 이하를 무시해버리고 누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 부당행위로서 계산을 인정하면은 다 그렇게 하겠지.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럴 때 제가 전 시간에 했던요 시가 초과 부분 이 부분은 취득가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싸게 팔고 얼마나 비싸게 산 게 걸려드냐 그 말이. 인정 안 하냐? 범위가 있겠죠. 그 범위가 시가와 대가, 시가 대가의 차액이 3억이 벌어져야 돼요. 3억 이상. 3억 이상이다 그 말. 시가 대가의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그 말은 별도로 그 차익이 3억이 안 벌어져도 시가의 5% 이상이 되면 부인율이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는 3억도 중요하지만 시가 5% 이상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짜리 10억짜리가 시가를 만약에 자 8억에 만약에 팔았다 그 말이야. 그럼 8억에 팔면 3억은 안 벗어났죠. 별도로 시가의 5% 10억의 5%가 얼마예요? 5천이죠. 9억 5천 내려갔죠. 9억 5천 내려갔으니까 이걸 인정 안 하고 10억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인정 안 하니까. 마찬가지. 자, 취득가격, 10억짜리를 15억 주고 샀다고 했다. 15억? 뭐 3억 벗어났죠. 3억 벗어났으니까 이거 볼 필요 없어요. 4천원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1억에 팔 수 있잖아요. 사다는 세는 11억이면 10억에 5천이죠. 15억 5천 넘어가서 또 인정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억을 벌었다거나 5% 이상이면은 인정 안 하는데 시험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양도가액이 얼마나? 자, 시가가 10억일 때 8억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은 10억으로 한다. OX.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시가가 10억인 경우 자, 실제 8억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가액은 10억으로 한다. OX. 오, 옳은 지문. 왜? 인정 안 하니까.
3억이 안 벗어났지만 5억은 차이가 나잖아. 5%는 벗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잔물을 쓰는 거예요. 사고 팔 때 너무 비싸게 사고 싸게 팔면 안 되잖아요. 걸려들잖아요. 특수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잔물에 쓰려고 나오는 게 돌려서 팔자. 나오는 게 우회양도다. 그 말이에요. 우회양도. 돌려서 팔자. 그 우회양도에 있어서는 부당인 계산에 부인 규정이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회양도는 갑이 을한테 증여. 그럼 갑이 을한테 증여하면 갑은 증여자고 을은 수증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갑하고 을이 특수관계인이다. 그 말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했어. 그러면 증여를 을이 받았으면 증여세 내야겠죠? 그래? 지금 받았으니까. 근데 증여를 받아서, 자, 수증자가 병돌이한테 양도 팔았어. 그런데 핵심 연수 5년 내. 증여를 받아서 5년 내 병한테 팔았다. 그 말. 팔았다. 그랬을 때, 당연히 병한테 팔았으면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겠죠? 팔았으니까. 자, 그런데, 우회양도 규정에 해당이 되면, 자, 을이 받아서 병한테 팔았는데, 증여자, 갑이 병돌이한테 다이렉트,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 말. 을을 증여해서 팔았는데, 증여자가 병한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5년에 팔 때. 양도로 봐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겠다. 그 말이에요. 뭐 직접 양도로 볼 때는 가운데 증여를 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증여를 통해서 팔았는데 갑이 직접 파는 것으로 볼 때는 증여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냈던 증여세는 돌려받을 것이고 안 내서 많은 거다. 그 말이에요. 증여 안 보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 의무는 양도세 납세 의무는 을이 팔았지만 증여자가 양도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니까. 그런데 누가 팔았어요? 을이 판 거잖아요. 을이 팔았지만 갑이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연대 의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증여세가 100원, 양도세가 50원, 합한 게 150원이죠? 네. 양도로 계산한 금액이 140원이야. 이럴 때는 직접 양도세로 보지 아니한다. 그대로 다 내라. 그 말이에요. 자, 증여세와 양합한 세액이 양도로 계산한 금액보다 이게 클 때는 직접 양도세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개정이 돼서 시험 기출지 뭐. 이게 관계를 좀 생각 좀 해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악의로 막 일부러 막 우회양도로 걸려들게 만들어서 세부담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못 보겠다. 그 말이에요. 워낙 잔머리 많이 쓰니까. 그래서 우회양도 좀 확인해 봤는데 그 외에도 있는데 이게 핵심이 지금. 그런데 보세요. 자, 이 관계하고 저는 구분할 게 뭐냐면 다시 앞장으로 2월 과세가 있더라. 그 말. 다시 앞장에 267페이지 앞페이지 2월 과세. 2월 과세라는 규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요 이월과세는 요 부인 규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부당 규정은 부인 규정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월과세는 갑이 자, 을한테 증여 갑 증여자 을 수중자 병돌이한테 자, 양도 5년 내 양도 갑을이 특수관계. 여기까지 봐보세요. 보면은 꼭 뭔가 데자부 같아. 똑같잖아. 갑, 을, 병, 증여 5년. 갑, 을, 병, 증여 5년. 똑같잖아요. 뭔 틀려요? 특수. 응? 그게 똑같아.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갑을 증여자와 수중자가 특수관계인인데 특수관계인에서 더욱더 특수한 눈만 잃으면 되는 사이. 배우자 직계 좀비속간이다 그 말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해서 아들이 5년에 팔 때, 남편이 부인한테 부인이 5년에 팔 때, 그러면은 우리 양들은 배직은 제외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형이 동생한테, 형부한테 매형한테 증여해서 매형이 동생이 팔 때, 그때는 우리 양도. 그러면 증여자와 수중자가 특수관계인인데 배우자 직계 좀비속간인을 봐야 돼. 그럼 배우자 직계 좀비속간이면 이월과세. 이월과세는 부당이선이 아니라 정상적인 양도로 보는 거, 사고 파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 병한테 팔 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빼주는데 필요경비를 증여 당시 금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직이 취득 당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월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갑의 취득 금액으로 하니까 을이 증여에 따른 증여로 보거든요. 증여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해 주는 거예요. 양도 세계선을 빼준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을이 팔았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의 의무는 수중자 을한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증여자하고는 연대 의무를 지지를 않습니다. 우의 양도는 을이 팔았지만 갑이 파는 것으로 보니까 연대 의무를 지는데 이월과세는 을이 팔았고 을이 의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의무는 을한테 있으니까 연대물 지지를 않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일관되게 말 설명을 다 했어. 그래서 갑을병이 꺾어졌잖아요. 꺾어지면 너무 취해. 그래서 풀면 돼. 이 갑을병을 꺾지 말고 풀어라 그 말이에요. 갑을병을 꺾지 말고 풀어라. 이렇게 풀면은 갑돌이 자 을순이 병돌이. 예? 자, 그러면 갑이 증여자, 을이 수중자, 갑을이 배우자 직계 좀비속간이죠. 자, 이걸 5년 내 병한테 팔았다 그 말이. 자, 그랬을 때 자, 증여자 갑이
취득 당시 땅이 100원이었어. 100원 땅을 취득했어. 자, 증여했어. 증여 당시 금액이 150원이었어. 자, 그런데 이걸 4년 만에 팔았어. 이걸 180원 주고 팔았어. 자, 이럴 때 양도 차익이 얼마냐 그 말이야. 일반인 필요경비를 무시한다면 양도 차익이 얼마냐? 양도가 180원에서 필요경비를 원래 증여는 증여 당시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율과세 증여자가 배우자가 배우자라면 이런 요 150원이 아니라 100원을 필요경비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란 거냐? 80원이다 그 말이에요. 80원. 이게 이율과세 키포인트.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150원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직계 취득한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냈던 증여세는 이 양도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적용되기 때문에 자, 전 시간에 했던 특별공제 세율등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원래 증여 당시부터 해야 되는데 이율과세에 대한 보유기간의 시작은 역시 갑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결론 이율과세의 규정은 누구만 생각해 주라. 갑만 생각하면 돼. 필요경비 취득가액도 갑, 보유기간의 취득일도 갑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 말이야. 단순히 가면 돼. 누구? 갑. 근데 양도세 의무는 을한테 있습니다. 의무자도 갑이 있는 게 아니라 취득가액과 기간할 때 갑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회 양도하고 이율과세에서 자 보세요. 제가 갑을병 이런 관계를 하면 꼭 민법 시간 같아. 그래서 많이 더 힘들어해. 민법도 힘드는데 세법도 민법가 저니까 제가 결론 있잖아요. 이율과세는 갑 100원 제가 갑 100원 이렇게 좀 일관되게 좀 잡아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당행위하고 이율과세를 명확히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70페이지도 역시 자 참고에 비교해놨죠. 비교. 이거 잘 보셔야겠죠. 비교. 나중에 종합정리할 때 이런 표 필요해요. 이 설명한 내용이 다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71페이지에 납세 절차 봐보세요. 납세 절차. 자, 먼저 납세지. 자,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자, 관할관청으로서 국세죠. 이게 소득세법상 규정으로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겠죠. 비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될 것이고, 그런데 자, 상속받은 경우는요, 신관 장소가 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주소지를 생각해 주라. 그러면 거주자 주소지. 양도 물건 소재지 아닙니다. 양도한 거주자 주소지가 납세지인데,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한 국세로서 신고 납세제도, 신고 납세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제도다. 그 말은 그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한 방법으로 했는데 소득세는 기간과세 국세니까 과세 기간이 중요하다. 여기서 과세 기간이란 과표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 기간으로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1년. 자, 그래서 자, 소득세, 양도소득세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지.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겠죠? 확정신고 의무가 있더라. 그 말. 다음 달 우리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5월달 소득이 아니라 작년 1년치. 작년 1년치 소득에 대한 다음 달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로소득자는 1월달에 연말에서 끝냈는데 그걸 수정신고를 할 때는 다음 달 해도 돼. 1월달 연말정도 하면서 공지를 누락한 게 있잖아요. 일단 확인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이거 못 뺐다. 인정하면 줄일 수 있으니까. 자, 이분, 그냥 만 1월달 연말 한 사람이 다른 수정이 없다면 그냥 안 하면 돼. 그냥 했으니까.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도소득세 특징에 확정신고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게 양도세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 신고 납부야. 신고가 나면 예정신고 납부인지 확정신고 납부인지를 꼭 구분해서 정리해달라. 예정신고 납부인지 확정신고 납부인지. 자, 그러면 예정신고부터 봐야겠죠? 예정신고 납부에 사실 제 입에서 막 건질건질 하는데 원래 확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대한 취지가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제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취지를 하면요. 법의 내용과 안 맞아떨어져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입에서 막 건질건질 안 해. 이해시키려고 싶어도 안 해. 왜? 그냥 단순히 좋으니까. 그래서 예정신고, 미리 신고하는 건 누가 해야 되냐? 예정신고 대상. 예정신고 대상은 과세 대상 자산.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양도한 거주자가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과세 대상 자산 시작. 양도세 과세 대상 하면은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 5번 파생상품. 그래도 오늘 거의 끝난다. 근데 한 말도 없고 그냥. 그 이유가 있으니까 예정신고는 부동산 팔 때, 부동산 권리팔 때, 주식 팔 때, 기타 자산 팔 때 예정신고인데 파생상품은 제외가 돼. 그 말은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정신고. 왜? 파생상품은 작년부터 신설됐기 때문에 예정신고 의무를 부여질라 그래. 너무 최근이라 안 그래?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만약에 신설된 거니까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요. 거의 걸려들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리고 다음 양도소득 중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는 다 파생상품.
그것만 딱 고집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도 팔다 보면은 양도 차익이 없어지죠. 오히려 손해봤어요. 양도 차손. 여러분, 차익이 없고 차손이 발생이 되면 양도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낼 거 아니에요. 차익이 없어. 손해봤어. 양도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누가 내겠습니까? 차익이 없는데? 손해봤는데? 그런데 차익이나 차손이 발생할 때 애정신고, 확정신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잘난 척합니다. M입니다. M. C가 아니라 M입니다. M. M은 뭐의 이니셜이냐? M은 must. 해야 한다. 강제지 의미가 아니에요. C는 can. 할 수 있답니다. 애정신고는 강제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보면요, 세무서에서 손해봤는지 차익이 없는지 신고하면 어떻게 알아요? 거래를 한 거 중개소 와서 더 확인하고 갑니까? 나 부동산 팔았는데 이만큼 차익이 없어서 손해봤다. 신고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여러분, 다음 달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우리 이제 사업자들이 작년에는 워낙 사업이 안 돼가지고 손해볼 수 있잖아, 그래? 또 손을 안 봤어도 별 이득이 없어. 그럼 다음 달 신고 안 합니까? 신고를 해야 소득이 없는지 알 거 아니야, 안 그래?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을 팔았는데 차익이 없어. 세금을 안 내, 양도세를. 신고할 필요 없지 않냐? 기출문제 그래서. 딱 말 현혹시킨 거야. 양도 차순이 발생한 때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애정신고할 필요가 없다. 틀린 지문, 기출문제예요, 본시험. 그런데 일반사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금 낼 게 없으니까. 확정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예정신고 기한. 기한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그 두 덩어리가 1, 2, 3, 4잖아요. 5는 아니니까. 그래서 1하고 2하고 4하고 3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교재에는 하나가 더 있어서 앞으로지만 부담보증이 따로 하나 있어. 그러세요. 1번 토지건물, 토지 또는 건물 팔 때, 또는 권리를 팔 때, 기타를 팔 때, 주식을 팔 때. 자, 그러면 자,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내 애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내 애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을 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반기의 말일부터 두 달이 됩니다. 반기로 개정이 됐습니다. 기간의 반 6개월. 원래는 분기였거든요. 3개월 단위인데 이제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반기입니다. 반기 드려야 돼, 반기. 기간의 반. 반기의 말부터 두 달입니다. 주식은 반기 드려야 됩니다. 부동산은 달이고 주식은 반기입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부동산은 주식은 반기. 그런데 보세요. 부동산 중에서 토지 중에서도 토직을 해가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 교재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국토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법이 아니죠? 부동산 거래법입니다. 작년부터 개정이 됐잖아요. 그 토지 허가구역 자체가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법률 적용이 법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에 따라 들어가 있잖아. 토지 허가구역이. 국토법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거래하면서 자 대금 청산일까지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있더라 그 말. 이런 경우를 유동적 무효 상태. 자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할 경우에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니까 허가일부터 따지겠다 그 말이.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부터 2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거래가 나왔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면 유동적 무효 상태인 걸 잡아야 돼. 대금 청산의 허가를 받았니 그렇지 않는지. 자, 그럼 이제, 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뱃설, 수년 인수한 채무상 양도로 보니까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다 그 말. 3개월 내. 자, 그래서 자 부동산에 있어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3개월입니다. 2달이 아니라 3개월 내 작년 신설된 거. 그래서 부담부 증여 경우 나오면은 양들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개월인데. 이런 예정신고 기한 필수 중에 필수다. 그러면 바빠도 헐꺼내야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부동산 골프 회원권을 팔았는데 오늘이 4월하고도 19 오늘 4.19예요. 4.19 4월 19일이 대금 청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예정신고 기한은 4월 19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4월 30일 4월 30일부터 2달 5월 6월 30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세 낼 때 예정신고할 때 될 수 있으면은요 초회하는 거예요. 잔금을 초회. 왜일까요? 말로 하면요, 딱 그 2달이에요. 초회하면 한 달로 벌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어차피 세금을 낼 때 뭐 빨리 늦기는 상관없는데 여러분 한 달도 여유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 커요. 안 그래? 그냥 중개 실무하실 때도 웬만하면은 그런데 그래야지 또 심적으로 있잖아요. 빨리 초회해서 땡기는 게 좋아요. 아, 그래야지 관리비 금방 나오지 안 그래요? 말로 오면 항상 바쁘잖아, 안 그래요? 실무 안 하실 거야,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때,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잔금 청산을 할 때, 됐으면 이렇게 초로 잡는 게 서로가 상관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는, 자, 만약에 주식을 오늘 4월 19일이 오늘 주식을 팔았어. 양들이. 그랬을 때는 반기 말이래요. 반기는 기간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 6월 30일이 반기 말이래요. 또 2달이 되기 때문에 2달이면서 7월 8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주식이라면. 자, 이제 땅을 파는데 토지를 허가의 땅을 팔았는데 오늘 청산이야. 그런데 허가를 언제 받았냐면은 어린이날 5월 5일 날 허가를 받았다면
이렇게 허가받기 전에 청산했죠. 자, 허가받지 않았죠. 이게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 말이에요. 또는 허가를 받아 확정 유효가 된 거니까 애정시효는 허가리 속하는 달의 말일 5월 31일이 달의 말일 5월 말도 2달이니까 6월 7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만약에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이선 채무 상당의 양들이 오늘이에요. 오늘이 만약에 자 419 근데 그 부담부 증여인 경우는 양들이 속하는 달의 말일 4월 말 4월 말인데 또 그건 3개월이에요. 4월 말이니까 5월 6월 7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올 날짜를 잡아서 찾아줬는데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부담부 증여인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 땅인지 이런 걸 구분하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런 예정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미리 신고하고 납부한다 해서 세액 계산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채속과 특기는 같이 살리면 돼.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예정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제 확정신고 납부를 보자 그 말. 근데 확정신고 납부는 봐보세요. 예정신고 자 한자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리 신고했으니까. 그런데 예정신고가 아니냐는 확정신고 해야겠죠. 그런데 예정신고 한자를 할지라도 확정신고할 경우가 있어. 자, 어떤 경우냐면 특히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 등을 2 이상, 2번 이상, 2 이상 양도한 거래로서 누진세를 대상에서 합산신고지 안 했다거나 기본공제 적용으로 세액이 달라질 경우는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서 예정신고 한자를 할지라도 확정신고할 경우가 있겠구나. 이걸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구분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272페이지에 가산세가 나오죠. 가산세. 자, 나오죠? 그럼 봐보세요. 자, 예정신고. 그래서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예정신고 의문사인데 확정의무자들 다 가산세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정신고를 다 하지 아니할 때 가산세, 그때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신고 40%,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10,000분의 3 똑같아.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예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때는 그는 확정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중이니까. 그 역으로 말하면 예정신고무 다 하지 아니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때는 그냥 확정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장적으로 잘 보이니까 구분 좀 해주셔야겠죠. 자,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는 물납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근데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에서 양도소득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1,000,000원 초과할 경우에 1번인데 납부액이 1,000,000원 초과인데 보세요.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분할납부 할 수가 있습니다.
애정신고 납부나 확정 납부나 납부시 1,000만 원 초과합니다.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그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은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2달. 2달 내에 일분할 수 없어 분할 납부기한은 2개월을 일관성이죠. 재산세나 정부세는 똑같이 2달 개정돼서 그런데 이 분할 납부 금액은 1,000만 원 초과 요건이니까 납부세액이 2천만 원. 2천만 원 이하하고 2천만 원 초과. 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 금액. 초과 금액이 분할 납부 금액.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 분할 납부 금액인데 우리가 재산세 공부를 할 때 분할 납부 패턴을 할 때 오이소주, 오삼불고기 그 재산세 납부세액이 700이라면 500을 기한 내에 내고 분할 납부 200이라고 그랬잖아. 500, 200. 800이면 500, 300. 왜? 요건이 500만 원 초과 요건이니까. 그럼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잖아요. 요건이. 그래서 분할 납부 금액 패턴이 따블이잖아. 1,0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 금액. 2천 초과할 때는 절반 이하가 분할 납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납은 분할 납부만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가세 찐득이죠. 이 부가세에 대해서는 납부세액하고 감면세, 납부세액에 대한 찐득이는 없습니다. 감면세액의 20%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세액의 농특수 20마리보다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는 찐득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더 중요성이 있습니다. 감면세액에는 찐득이가 농특세 20마리가 붙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국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니까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넘어왔던 사업소득 중 임대업, 매매, 건설업 등도 해야 돼. 사업소득. 그래서 쉬었다가 국외부터 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합시다.